자, 우리는 오늘 선사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로는 16페이지부터 1단원이 시작하는데요. 16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17페이지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문화의 발전이죠. 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 기록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록 이전의 역사를 선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시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보통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 땅에서 출토가 되죠. 발굴을 통해 출토를 해요. 그리고 추측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적 사고에는 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직관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사고를 활용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디에 사용했겠구나. 저기에 사용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서 이제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낸 역사들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역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유물과 유적을 통한 그 외에도 다른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의 방법을 빌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족들, 그러니까 뭐 정글에 있거나 사바나 지역에 있거나 현재 문명과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을, 부족들을 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파악해요.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보니까 과거의 민족들, 과거의 구석기인들, 신석기인들 이들도 어떻게 생활을 했겠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또 활용하는데요. 우리의 유전자 정보, DNA에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의 조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파악해 보고요.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17쪽에 구석기 시대 살펴볼 텐데요. 구석기 시대의 주요 문화 유산으로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있는 주요 문화유산,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하는 주요 문화유산,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지 조금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을 주어주고 이 시대와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항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문화유산 사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뭐 그것들을 뭐 다 외우려면 사실 많죠. 교과서에 함께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교과서와 선생님의 설명이 일치하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왜냐면 선생님도 유물 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뭐 신석기 시대로 소개가 되었는데 선생님이 찾아본 자료에는 구석기 시대로 되어 있어서 시대가 엇갈려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거 교과서랑 선생님 설명이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런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헷갈리잖아. 그렇게 다른 이유는 뭐 선생님이 정말 실수를 해서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견해가 다양한 것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 교과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제일 그래 저게 맞는 거야 유력한 견해, 제일 유력한 견해가 실리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괜히 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다.
내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 다른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다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로 넘어가서요. 짐승들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들에는 이제 창으로 찌른 듯한 자국이 있다 그래요. 창으로 찌른 듯한 자국. 그러면은 구석기인들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무엇을 했을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동물을 사냥하는 연습을 그림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자, 구석기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뗀석기를 사용했죠. 돌을 깨서 만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식량이 되는 짐승들이 계절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은 인간들도 그 뒤를 따라서 이동했고요. 채집할 식량이 이쪽에 뭐 어느 정도 과일이 있었다. 그걸 다 따먹었다. 그럼 저쪽에 있는 과일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문화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와 도구와 불 등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문화를 두고도요.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워서 그래서 문화가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야, 완전한 직립보행은 아니지만 영장류들도 때로는 두 발로 걷기도 하고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쓰기도 해.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더 특별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했을 거야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동물보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석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신석기의 문화유산, 알제리의 타실리 나제르 벽화. 이것도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신석기 시대의 타실리 나제르 벽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근데 이 타실리 나제르 벽화는요. 다양한 견해로 추측이 되는 유산이기도 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밑에 그림,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저 그림을 보고 저 자세가 이렇게 씨앗을 심는 거야 라고 농사를 짓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을 신석기 시대 그림으로 봐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고 아니야, 저거는 땅에서 채집을 하고 있는 그림일 거야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채집을 하는 견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알제리의 타실리 나제르 벽화는 구석기 시대의 벽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게 더 타당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신석기 시대에 실려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시험 문제로 이 그림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과서를 따라 신석기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에는 다양한 견해가 또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신석기 시대의 도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넘어갑니다. 돌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도구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서 음식물을 보관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보다 먹을 것이 조금 더 풍족해졌나 보다.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했던 인간이요,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농경과 목축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정착을 해서 주변에 이제 먹을 것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생산력이 점차 늘어났고, 생산력이 많아져서 먹을 것이 늘어나니까 인구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석기 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일단은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이제 기술이 발전했죠. 인간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8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기나긴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농사에 적합한 기후가 만들어져요. 기술만 있다고 농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사실 발전 꽝이잖아요. 그래서 심은 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력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문화적인 발전이 더욱 가속화가 됩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 예를 들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뒤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주변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이제 신으로서 모시기도 하고요. 영혼을 믿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큰 나무나 돌을 섬기기도 해요. 다양한 모습의 종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자연 환경이 중요하게 되니까 농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기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빌렌드로프의 비너스는 교과서인 구석기 시대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신석기 시대에 소개했죠? 헷갈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혁명 이후에 신석기 시대 후반이 되면요, 사회적인 변화가 등장하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평등한 생활을 영위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신석기 시대 후반이 되면 사유재산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부족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계급도 생겨나게 됩니다. 사회가 점차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구석기와 신석기의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정도예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약간 웜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 거예요. 자, 질문을 보여줄 텐데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석기 혁명 이전과 이후의 사회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유재산과 계급이 등장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 질문 수업 탭에 올라가 있고, 그걸 클릭하면은 내 답변 질문 보기를 하면은 내 답변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답을 쓸 텐데요. 답을 쓰기 전에 선생님이 힌트를 조금 줄게요. 오늘은 힌트를 조금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힌트인데요. 신석기 혁명 이전과 이후 생각했을 때 이제 생산력이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영향, 변화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이동 생활을 하던 때의 장점이 있어요. 그때라고 전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착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 장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가지 견해가 크게 있어요. 인간의 욕심, 욕심이 계급의 원인일 것이다. 혹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생겨났을 것이다. 계급이랑 사유재산이. 왜냐? 똑똑한 사람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 그 사람한테 네가 우리를 좀 이끌어줄래? 부탁했더니 그 사람은 그래, 대신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여러분들이 더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견해는 무엇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없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면은 답변을 한번 읽어보면서 피드백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신석기 혁명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비슷한 거는 넘어갈게요. 생산량이 많아졌다. 인구도 증가했다. 종교도 생겼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다음에 정착 생활로 바뀌었다. 계급이 있었다. 자연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더욱 발전하고 더욱 편리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생산력이 증가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생겨난 변화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더욱 문화가 발전하고 하는데 밑바탕이 됐을 거예요. 선생님이 또 힌트를 주면서 구석기 시대 혹은 이동 생활의 장점이 있었고 그것이 또 사라진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배설을 해요. 자, 이동 생활을 할 때는요. 좀 뭐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똥을 싸고 가면 돼요. 싸고 튀면 돼요. 그래서 똥이 내 옆에 있지 않아요. 냄새가 나든 어쩌든 상관없어요. 내가 싸고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근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배설물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봤는데 그게 내 옆에 계속 있어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근데 거기에 꼬이는 벌레들이 사실 깨끗한 벌레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인간에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해서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제 전염병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다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는 지역으로 그냥 이사를 하면 돼요. 이동해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가서 그 필요한 것을 얻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얻는 과정이 조금 더 번거로워졌다. 그리고 저장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한 필요, 욕심 때문에 계급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반 친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혹은 필요 때문이다. 둘 다다. 이렇게도 써줬네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그쵸? 2시 몇 분부터 했지? 50분까지인가 수업이? 갑자기 헷갈리네.
50분까지구나.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자, 개인의 욕심, 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가족이라는 내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면서 계급과 이런 것들, 사유재산이 생겨났을 것이다. 생산력이 확대되면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이 나타났을 것이다. 권력을 얻은 권력자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계급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계급이 생겨났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 주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긍정하기도 했네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답변을 해줬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엇 하나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세계사 시간에는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을 한다면 선생님이 굳이 야 그건 틀렸어 라고 할 답변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기 위한 질문들이라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에 답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먹도끼와 집게가 있는데 주먹도끼 1960년대 이전에는요 주먹도끼는 서양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고요 집게는 동양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어요. 아니 동양 지역, 서양 지역과 동양 지역 모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집게는 한 번만 돌을 깨면은 되고 주먹도끼는 돌을 2번 이상 깨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주먹도끼가 더 뛰어난 석기예요. 더 발전한 석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한 석기를 못 만드는 동양 사람들은 미개해.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동양 사람들은 미개해라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먹도끼가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서양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동양, 그 중에서도 제일 동쪽 끝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요. 1960년대에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한 동양권에서도 주먹도끼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동양이 미개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교과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게보다 주먹도끼가 만들기 힘드니까 조금 더 발전한 석기야 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집게는 단일한 용도를 찍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 주먹도끼는 이렇게 좀 뾰족하니까 찌르기도 되고 이렇게 살짝 날이 있어서 자르기도 되고 집게처럼 찝기도 되는 다용도 칼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석기를 놓고도 다양한 추측을 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추측이 교과서에 실릴 때도 시대에 따라서 유력한 이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가 바뀌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게 때로는 좀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맞는 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최대한 자주 보여주려고 선생님은 노력을 할 겁니다.